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서울병원 이식혈관외과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송승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말기 신부전과 신장이식입니다. 콩팥 또는 신장은 복막 뒤에 위치하며 양쪽 득축에 한 개씩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간의 아래쪽, 왼쪽은 횡격막 아래 비장 근처에 있으며 높이로는 11번째와 12번째 흉추, 3번과 4번 요추 사이에 위치합니다. 성인의 경우 길이는 보통 10에서 13cm, 폭은 약 5에서 6cm이며 두께는 약 2.5에서 4cm 정도이며 무게는 한쪽이 150g 내외인 강낭콩 모양의 기관입니다. 이러한 콩팥의 주된 기능은 혈액 중에 노폐물을 거르는 것이 주요 기능이므로 콩팥 동맥 및 콩팥 정맥은 복부 대동맥 및 하대 정맥과 같은 우리 몸의 큰 혈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은 신배, 신우 및 요관을 거쳐 방광에 저장된 후 요도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콩팥은 실질은 겉질과 속질로 나누어지며 콩팥의 기본적인 단위인 신원은 콩팥 겉질에 위치하고 한쪽 콩팥에 약 100개에서 150만 개의 콩팥 단위가 있습니다. 신원은 콩팥 소체와 그와 이어진 근위 곱슬세관, 헬레고리 및 원위 곱슬세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콩팥 소체는 다시 모세혈관 뭉치인 사구체와 사구체의 낭으로 구성됩니다. 이 사구체를 통해서 콩팥의 중요한 기능인 혈관 여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콩팥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잘 알려진 것은 소변 형성을 통해 노폐물 배설 외에도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 기능, 또한 몸에 필요한 여러 호르몬 및 효소를 생산,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노폐물 배설 기능은 체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 배설하는 것이 콩팥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요소, 크레아틴인, 요산과 같은 다양한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노폐물의 축적으로 발생하는 요독증을 방지하게 됩니다. 또한 콩팥은 우리가 복용한 약물 및 그 대사물을 소변으로 배출함으로써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체내 항상성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체내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몸이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생명 유지 현상이 일어나는 바탕이 되는 체액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콩팥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분 및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 그리고 중탄산 혹은 수소 이온의 양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체액의 양, 그 안에 녹아있는 다양한 전해질의 농도 및 산염기 평형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콩팥은 생명 현상에 필요한 호르몬과 효소를 생산 및 분비함으로써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바이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통로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합성된 후 최종적으로 콩팥에서 활성화된 이러한 바이타민 D가 체내의 칼슘, 인의 균형 및 뼈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콩팥 겉질의 간질세포에서 분비되는 조혈인자인 에리스포포이틴이 골수에서 적혈구 성숙에 촉진하여 빈혈을 방지하며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있어서 조혈인자 생성 감소는 이런 빈혈의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또한 콩팥의 겉 사구체 장치에서 분비되는 레닌은 우리 몸의 혈압, 전해질 및 체액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콩팥 대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말기 신부전 상태에서는 두통, 배뇨의 어려움, 요독증, 혈중 크레아틴과 비유엔의 증가, 몸이 붓고 구역 구토감, 그 다음 빈혈, 혈압이 조절 안 되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말기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기 신부전의 치료는 신장 대체 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데 신장 대체 치료는 크게 신장 이식, 혈액 투석, 그리고 복막 투석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혈액 투석이란 인공신장기, 즉 투석기계 환자의 혈액을 통과시켜서 특수한 투석기로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낸 후 혈액을 다시 환자의 체내에 주입하는 치료로 체내 요독, 과잉 수분을 제거하고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을 조정하며 혈액의
pH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투석 접근로가 필요한데 응급으로 투석을 하거나 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류 형성술이 불가한 경우에는 쇄골화 정맥 또는 내경 정맥 등을 이용한 도관 삽입을 통해 투석 접근로를 확보하게 되며 일반적인 혈액 투석은 본인의 자가혈관을 이용하거나 인조혈관을 이용한 투석 접근로를 통해 투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복막투석은 환자의 하복부에 복강으로 이어지는 복막투석 도관을 삽입하고 이를 통해 복강 안에 투석액을 주입 후 절유시킨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투석액을 배액하여 몸 자체 자연 필터인 복막을 이용하여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잉여수액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신장이식은 신장 대체요법 중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공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신장이식은 1954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신장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여자에게서 제공된 신장을 수여자에게 이식을 해주게 되는데 수여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전에 수여자의 신장은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신장을 오른쪽 또는 왼쪽의 장골아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 방법은 오른쪽 또는 왼쪽 장골화 후 복막 공간에 접근하여 수여자의 장골 동맥과 정맥을 방해하게 되고 공여자 신장의 동맥과 정맥을 이곳에 연결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공여자의 요관 자체를 수여자 방광에 연결하게 되면 신장 이식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될까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4단계, 즉 말기 신부전 전 단계에 이르면 이러한 신장 대체요법을 고려하게 되고 이 당시에 이식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는 투석 전 이식을 하는 것이 투석 후 이식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예후를 보이고 투석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식 후 거부 반응도 높아지며 또한 이식의 예후도 안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장 이식을 하는 방법은 크게 생체 기증자에 의한 이식과 내사 기증자에 의한 이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생체 기증자에 의한 이식은 크게 혈형관계, 비혈형관계, 유세포 검사 양성, 혈액합 부족한 심장 이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사자의 경우는 표준 기준의 공여자와 확장된 기준의 공여자에 의한 내사자 신장 이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확장된 기준의 공여자라는 의미는 이전에는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뇌사 공여자였지만 현재는 이식에 가능하다고 많은 논문들에서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서 이식을 진행하고 있는 뇌사 공여자로 의학적 기준은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뇌사자 중에서도 심정지 환자, 뇌사자를 관리하는 기간 동안 혈압이 떨어진 이벤트가 3번 이상 있었을 경우, 뇌사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혈중 크레아틴이 뇌사자를 관리하는 동안 3.0mg/dL 이상 올라갔거나 떨어지는 추세, 또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60 미만인 경우를 우리나라에서는 확장된 기준의 공여자로 정의하고 있고, 모든 나라의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미국의 경우는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뇌사자가 50세에서 59세일 경우에는 아래 3가지 기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합당할 때 확장된 기준의 공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기준의 공여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논문들에 있어서 이전에는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의 뇌사자로 이식을 하는 것이 이전에 원래부터 하고 있던 표준 기준의 뇌사자 이식보다 성적은 안 좋지만 이식을 받지 않고 계속 다른 신대체 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환자의 생존율이 5년 이상 증가한다고 밝혀지면서 확장된 기준의 공여자에 의한 이식 수술은 활성화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서 신장 이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생체 공여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이식이 불가합니다. 공여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비만 상태가 너무 심할 경우,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환자가 약물 중독, 또한 수술을 받는 데 있어서 심폐질환의 큰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다음 환자가 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전파성 간염 질환이 있을 경우, 또한 공여자 자체의 신장 기능이 정상이 아니고 기증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식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수혜자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식이 불가합니다. 주 조직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LCM이 포지티브인 경우, 그 다음 암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있지만 감염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치료가 안 되는 심폐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진행성 간 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식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쳐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으로는 수여자와 공여자 간의 혈액 검사 및 면역학적인 부분에서 조직 적합 항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수여자와 공여자의 항체 항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적합성 교차 반응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조직 적합성 교차 검사가 양성이면 이식이 불가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일부 검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양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술 전에 탈감작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일부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더라도 신장 이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탈감작 치료를 통해서 예전에는 혈액형이 불일치할 경우 이식이 불가였지만 혈액형이 불일치하더라도 이러한 탈감작을 통해서 혈액형 불일치 신장 이식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게 되면 수여자와 공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장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기 신부전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합한 신장 대체요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환자가 이식이 가능한 상태라면 신장 이식은 말기 신질환을 가진 환자에 있어서 생존율과 환자의 질을 향상시켜주며 다른 신대체요법인 투석과 비교해서 신장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